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간단한 판서 후에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목표를 굉장히 잘 읽어주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학습목표에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굉장히 지금 다들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쵸, 기본 원리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빔 프로젝트에 삑 자료 1번을 띄웠는데, 혹시 앞에 앉은 힘찬이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자, 그럼 뒤에 앉은 보미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화면을 삑 자, 키웠어요.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료 1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태규가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한번 태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쟁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지금 옆에 여기 세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그리고 흑인 참정권 운동은 각각 노동자 그리고 여성, 흑인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답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해당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선거제가 이제 확립이 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보통 선거제는 결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럼 오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은 특징소 개념 캐기라는 수업입니다. 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의 단계를 다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항상 선생님이 어떤 걸 했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속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는 결정적인 거, 그 다음에 결정적이지 않은 비결정적, 결정적 속성을 우리가 검토합니다. 선생님이 오타가 많죠?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그 찾은 개념에 대한 얘와 얘가 아닌 것들을 비교합니다. 검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형성 평가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료 평가도 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찰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성 제시와 정의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이 이제 여전히 다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서 여러 운동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럼 우리 이 사례를 봤을 때 민주주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연이가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아연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아연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좋아요. 또 지금 무영이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속성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일단 정치적인 형태로부터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수에 의한 지배. 선생님이 제대로 적을게요. 다수에 의한 지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삑. 자, 자료 2번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 것 같아요? 좋아요. 민수가 지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것들, 그래서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지켜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평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의 이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형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속성과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을 확인할 때에는 모든 활동을 실시할 건데 우리 모든 활동 유의사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였죠? 첫 번째? 그렇죠. 소곤소곤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모든 활동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수업과 관계없는 행동하지 않기.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들고 도움 요청하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모든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삑! 자,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자료 3번을 제시했습니다. 자료 3번에 보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 읽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외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속성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우선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우리 결정적 속성. 다음에 비결정적 속성. 자, 우리 방금 제시된 이렇게 자료 3번에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봤을 때
국민 주권의 원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국민 주권의 원리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비결정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굳이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복지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주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 같은 것들이 비결정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 3번에 있는 것들이 결정적인 속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주의에 이게 있긴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우리 선모등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지금 옆모등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크게 냈다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자, 집중! 자, 우리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거 알겠는데 그쵸? 우리 모든 활동 규칙 1번 소곤소곤 말하기.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은 자꾸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만 더 조용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제 소곤소곤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듬의 마리아 지금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자료 3번에 권력 분립의 원리 중에서 분립이라는 단어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구나. 마리아가 아무래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좀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옆에서 같이 도와줄 친구가 있을까요? 승범이가 분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한번 설명해볼까요? 좋아요. 마리아 이해됐어요? 마리아가 잘 이해했다고 하네요. 좋아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는 모든 내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시간이 다 종료되었는데요. 혹시 다 못한 모두 있을까요? 네, 모두가 잘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러면 우리 발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좋아요. 자, 결정적 속성. 우리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결정적 속성은 뭐일 것 같아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뭐 국민 주권의 원리도 있고 우리 권력 분립의 원리도 있고 또 국민 자치의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의 원리도 있죠.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어떠한 것들을 의미를 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이 함축되어 있는 이제 법이나 뭐 헌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인 속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대요.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마다 이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개별적인 정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비결정적인 속성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결정적인 거 그리고 비결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얘와 얘가 아닌 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화면에 삑 자료 4번과 자료 5번을 띄워 놓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얘와 민주주의의 얘가 아닌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각각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얘가 있고요. 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보니까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국민 주권의 원리랑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국민 주권의 원리가 담긴 헌법 제1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주의에 얘에 해당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자료 5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우리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영구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파괴될 민주주의답지 않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와 얘가 아닌 것을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모둠의 나누미들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나눠줄 거예요. 자, 한번 나와볼까요? 자, 여기 태블릿 PC 받으세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모둠당 하나의 태블릿 PC를 나누어 주었는데, 자, 우리 태블릿 PC 사용할 때 유의사항도 따로 있었죠. 그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태블릿 PC를 수업과 관계없는 행동에 사용하지 않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심해서 다루기였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가격이 좀 나가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태블릿 PC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선생님이 모둠에 하나씩만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 필요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0분의 시간을 제공할 테니까 모둠별로 이 민주주의의 얘와 얘가 아닌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시작! 네. 우리 육모둠 잘 찾고 있어요? 혹시 뭐 어떤 거 찾았는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최근에 서울의 봄을 봤는데 12.12 군사 반란이 민주주의 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그럼 좀 이따가 발표를 할 때 왜 이런 걸 선택했는지 이유도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모든 지금 굉장히 또 소란스러운데 어떤 일이에요? 태블릿 PC를 혼자 독점하고 있었어요? 신유가? 근데 신유야, 우리 태블릿 PC 사용 규칙이 뭐였어요? 그죠, 번갈아 가면서 쓰기였죠.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본인이 찾을 거면 딱 찾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 어때요? 할 수 있죠? 선생님이랑 약속? 좋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제공한 10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혹시 다 못한 모둠 있어요? 네,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모둠별로 한번 발표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 모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모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예로 5.18 민주화 운동을 예시를 들어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나섰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좋아요. 그것도 민주주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혹시 민주주의의 예가 아닌 것을 발표해보죠. 그렇죠. 우리 소모든. 그쵸.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에 나왔던 12.12 군사 반란이 민주주의의 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양한 민주주의의 예와 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까지 예와 예가 아닌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